이준석이 이뇨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발 우리의 편에 서달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해달라. 이준석이 우리와 같은 언어로 얘기해달라고 했으면서 정작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한국인 이뇨한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아시죠? 정치는 골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의 격언 중에 최고의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공 칠 때 머리 들지 마. 왜? 머리를 드는 순간 그 아웃 오브 바운드, 오비가 나니까요. 잘났다고 머리 쳐들면 망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허민의 뉴스쇼 오늘의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과 이뇨한의 만남 무엇을 남겼을까?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의 이미지는 더 나빠졌고 신장 기업도 더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 만약 신당을 차린다면 그 대상은 여당 내 비윤, 그리고 민주당 내 비명, 그리고 아마도 제3지대 신당 창당그룹, 금태섭 신당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들 대상 하나같이 연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인 행태가 이것을 확인시켜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 왜 이준석 신당, 즉 신장 기업이 어려워졌나?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무례함입니다. 한국인은 굉장히 정서를 중시하는 종족이죠.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무례함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저 멀리 서울에서 부산의 톡쇼 현장까지 찾아온 말하자면 손님을 문전박대했어요. 결과적으로 무례를 저지른 거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준석이 이뇨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준석의 본 적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말하자면 자기 본적지로 하고 말하자면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TK, 양반의 고향입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신분사회의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대에서 젠틀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뇨한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한국의 양반 이런 뜻이죠. 그럼 젠틀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K 지역에서 양반됨을 논하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제사, 제사를 지내는 것. 두 번째는 접빈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겁니다. 봉제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풍물처럼 돼버렸지만 접빈객, 즉 손님을 맞이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예의범절의 기준이 아직도 되고 있다. 특히 TK 같은 양반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승박덕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똑똑한 척 오만한 거죠. 똑똑한 이미지는 오만방자한 이미지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재승박덕. 재주가 많지만 덕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준석의 재승박덕은 이뇨한에 대한 영어 사용에서 극에 이릅니다. 두 개의 문제점이 있어요. 혐오 발언, 그리고 자기 과시죠. 저는요, 이준석이 이뇨한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른 데서 정말 이건 젊은 애들 표현대로 뻑 쳤습니다. 그의 출신이 서양이라고, 이제 이뇨한 씨는 스코틀랜드계의 미국인인데요. 미국계 출신인데요. 그의 출신이 서양이라는 것을 지적한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혐오 발언이고요. 이뇨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대에서 귀화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4대를 한국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뇨한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고요. 또 외할머니가 1899년에 목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1926년으로 되어 있네요.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이뇨한 본인은 자신이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고 순천에서 자란 정말 어떻게 보면 토종에 가까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스터 린튼? 그건 아니죠. 자기 과시, 이것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준석이 이뇨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발 우리의 편에 서달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해달라. 민주주의 언어로 말해달라. 제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이 우리와 같은 언어로 얘기해달라고 했으면서 정작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한국인 이뇨한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나 영어 좀 해. 자기가 아시죠? 특히 토크 콘서트 하는 대학생들이 몰려있는 대학 강단에서 말이죠. 정치는 골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의 격언 중에 최고의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들지 마. 공 칠 때 머리 들지 마. 왜? 머리를 드는 순간 아웃 오브 바운드, 오비가 나니까요. 골프 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잘났다고 머리 쳐들면 망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이준석이 이런 것은 뭡니까? 저는 첫 번째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3대 요소. 저는 첫 번째가 통합, 두 번째가 혁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수 줄이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또 실수를 남발하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동서를 막론한 불문율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빼고 양대 요소가 뭐냐? 통합과 혁신입니다. 또 하나를 줄여서 선거의 필승 요소가 뭐냐? 통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어려운 통합 상대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유승민과 이준석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코리안 젠틀맨, 인요한이 인용했던 유승민을 지칭했단 말입니다. 코리안 젠틀맨에 불렸던 유승민은 적어도 이준석같이 인요한을 대하진 않았습니다. 인요는 어쨌거나 대사면을 부르짖고 또 징계 철회를 1호 안건으로 내세워서 혁신위에서 품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멀리 불언천리 마다하고 부산까지 달려와서 이준석을 설득하고 회유해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통합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걷어찬 거죠. 엄청난 이미지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준석의 MBTI는 ESTP입니다. 모험을 즐기고, 내기를 좋아하고, 스릴과 자극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ESTP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유형은 정치적으로는 공격형, 배팅형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준석의 배팅은 창당 동업 세력을 모으는데 활수, 즉 살리는 수가 아니라 살수, 즉 죽이는 수가 됐다. 창당 동업 세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보죠.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역 원로 중에 김종인 씨가 있습니다. 좌와 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조언을 구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이 이준석에게 당장 찾아가서 상의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태섭입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었죠. 지금은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입니다. 거기 대변인이 곽대중이에요. 필명 봉다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봉달호 씨가 이준석, 인요한의 만남 후에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준석은 종종 선을 넘는다. 그런 사람과 누가 선뜻 손을 잡겠는가?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굳이 스스로 비정상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금태섭 신당과의 연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때 이준석 현상이란 말이 나돌았습니다. 왜요? 현상이란 게 뭡니까?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얼굴 잘생겼죠, 나이 젊죠, 똑똑하죠, 재능도 있어 보이고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이고 내용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국 정치에 비전과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준석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현상은 싹 가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준석 하면 거친 입, 그리고 가벼운 처신,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죠. 그는 무엇보다도 멀리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찾아왔던 아버지 뻘 되는 손님을 문전박대한,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사람. 그리고 Real patient is in Seoul, 이준석의 영어 발언입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소위 당이 배출한 제1호 당원 대통령을 모욕한 인물로 기억될 겁니다. 이대남, 3대남 등에게 미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이준석의 분열이 가져올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이준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저는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런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준석의 오늘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당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깃발이 뭡니까? 대선 주자급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깃발과 지지 세력과 지역 기반을 다 충족시켜서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니까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고 또 안철수의 신당 국민의당이었습니다. 2016년 초였습니다. 그때 깃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으니까요. 또 민주당 내 반문재인 세력들을 끌고 오면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을 가졌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38석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서는 정말 성공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당 창당 조건을 또 하나를 빼서 두 개로 줄인다면 저는 깃발과 지지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은 깃발은 안 보이고 또 지지 세력은 미약합니다.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요, 당내에서는 비윤 그룹이죠. 또 민주당에서는 비명 그룹이죠. 근데 이 둘 다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 제 오랜 정치적 경험과 정치 취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금태섭 신당 같은 제3지대 신당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논평에서 나왔잖아요. 이준석은 종종 선을 넘는다. 그런 사람과 누가 선뜻 손을 잡겠는가.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유하는 정말로 모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지만 오늘 7일 인유한 위원장은 여전히 이준석을 품습니다. 이준석을 계속 설득하겠다. 안아주고 싶다. 네. 신당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 안에서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국민의힘과 여권 내 통합과 화합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의 신당론은 실제로 내가 신당을 창당할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당 창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당은 보수표의 분열로 또 2030, 또 청년층, 또 남성표의 이탈로 이번 총선이 힘들어질 거야. 무섭지 않아? 저는 실제로 협박하되 가깝다. 이게 저 허민의 분석입니다. 이준석은 2021년도 6월 14일입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용기가 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 네, 정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죠. 스스로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준석에 지금 필요한 건 거친 말, 가벼운 처신이 아니고 바로 진지한 깊은 성찰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